15년 전 할머니 은숙은 남편 재호를 잃었어요. 재호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을 준비하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은숙, 다녀올게.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밝은 목소리로 묻던 재호를 떠올리면 은숙의 가슴은 여전히 미어졌어요. 재호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며 밤새 기다렸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죠. 그날 이후 은숙은 재호가 떠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떠나기 전까지 아무런 이상한 낌새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은숙은 처음엔 사고가 났을까,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한 걸까, 수많은 상상을 하며 눈물로 지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재호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고 은숙은 혼자 그 상처를 감내해야 했죠.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어요. 남편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은숙은 매일 그의 사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진 속 재호는 늘 환히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봐 은숙은 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은숙아, 다녀왔어.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재호의 모습을 상상하며 잠들곤 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은 은숙을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로 변했어요. 현실은 냉정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포기하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친구의 말에 은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어요. 혼자가 된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그 슬픔은 은숙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과 상실감이 은숙의 하루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은숙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재호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호, 어디에 있든 돌아와줘. 내가 기다리고 있어. 은숙은 늘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은숙은 매일 아침 동네 시장을 찾곤 했어요. 결혼 전부터 함께 살던 동네였기에 시장은 은숙에게 익숙한 공간이었죠. 시장 곳곳에는 은숙과 재호의 추억이 남아 있었어요. 함께 고등어를 골랐던 생선 가게, 새벽같이 문을 열던 과일 가게, 그리고 국밥을 함께 먹던 작은 식당까지. 시장은 은숙에게 단순한 장보기 공간을 넘어 재호와 함께했던 시간이 담긴 추억의 장소였어요. 여보, 이 고등어 어때요? 오늘 이걸로 조림 해먹자. 예전에 재호가 생선 가게에서 웃으며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 은숙은 생선 냄새를 싫어하며 얼굴을 찡그렸지만 지금은 그 순간이 너무 그리웠어요. 은숙은 지금도 생선 가게 앞에 설 때마다 재호의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도 은숙을 보며 늘 같은 말을 건넸죠. 재호 씨 정말 잘 계시는 거 맞죠? 이렇게 오래 안 나타나니 걱정이네. 은숙은 대답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나곤 했어요. 그날도 은숙은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가게는 그대로였지만 은숙은 그 속에서 혼자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벤츠 한 대를 바라봤어요. 시장 한복판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차였죠. 하지만 그 차보다 은숙의 시선을 끈 건 그 차에서 내리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은숙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단정한 머리, 세련된 옷차림. 은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멀리서 본 얼굴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은숙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어요. 재호 씨, 은숙의 눈은 떼지 못했고 모든 주변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의 모습이
은숙의 눈앞에 선명히 들어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가 그 얼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재호 씨. 그녀의 입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다정하고 온화한 표정이 아닌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는 그 얼굴이었지만 그가 바로 재호라는 것을 은숙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재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칼은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은숙이 기억하던 남편과는 전혀 달랐어요. 과거의 재호는 소박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는 차가움과 거리감이 느껴졌죠.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은 마치 세상을 다 살아낸 사람처럼 무겁고도 복잡했어요. 은숙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은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다리는 움직이고 싶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어요. 그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은숙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꼭 쥐었어요. 손끝이 저릴 만큼 힘이 들어갔지만 그 이상 그녀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재호는 그녀를 보지 못한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했어요. 재호의 얼굴에서 웃음기 하나 없이 냉철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은숙은 그런 그의 모습에 더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알던 재호는 늘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숙은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희망, 슬픔, 분노, 그리고 혼란. 왜 나를 떠났던 거야?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수많은 질문들이 은숙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눈물이 은숙의 뺨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흐느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분주히 시장을 오가고 있었지만 은숙의 세상은 멈춰버린 듯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재호의 모습만이 보였고 그의 존재만이 그녀의 세상을 채우고 있었죠. 결국 은숙은 그를 따라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재호 씨. 나한테 왜 이래? 정말 재호 씨 맞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시장의 소음 속에 파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은숙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며 재호가 사라진 방향을 다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꿈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죠.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번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려는 순간 그것은 또다시 잔인하게 꺼져버린 것 같았어요.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진 것도 몰랐던 그녀는 멍하니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걷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재호의 얼굴과 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르며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린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다시 한번 쏟아졌고 그녀는 재호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돌아와. 내가 왜 혼자 이렇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준 거야? 그녀의 울음소리는 집 안가득 울렸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은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재호의 얼굴과 목소리가 계속 떠오르며 그녀를 괴롭혔어요. 결국 은숙은 결심했어요. 그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잠식했어요. 이유를 알아야만 했어요.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건지. 그녀는 단순히 우연히 그를 본 것만으로 끝낼 수 없었어요. 은숙의 마음속에 새로운 갈망과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재호 씨, 내가 당신을 끝까지 찾아낼 거야. 그때 당신은 내게 모든 걸 설명해야 해. 은숙은 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눈물을 삼켰어요. 15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슬픔이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그녀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은숙은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어요. 재호가 그곳에 왜 있었는지, 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마음은 복잡하고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재호를 본 충격은 은숙을 밤새 괴롭혔고, 그가 왜 그런 차림으로 나타났으며 왜 자신을 모른 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지기 마련이라지만 그날 밤의 은숙에겐 모든 것이 더욱 불투명해졌어요. 눈앞에서 재호를 놓쳤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후회하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어둑한 새벽에 눈을 떴어요. 시계는 여전히 이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은숙은 더는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알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를 다시 봐야만 했고 무슨 일이든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날 아침 은숙은 예정보다 훨씬 일찍 시장으로 향했어요. 전날의 충격 때문인지 시장의 익숙한 풍경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은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재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죠. 은숙은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가 어딜 갔는지 상상하려 애썼어요. 시장에서 멀지 않은 거리까지 발걸음을 옮기던 중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 속에 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다시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는 어제 본 그대로였죠. 은숙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은숙은 망설였지만 더는 주저할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수수께끼 같은 시간이 눈앞에 서 있는 재호를 통해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은숙은 떨리는 다리를 움직였어요. 가까이 다가서자 그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그 순간 은숙은 마음속에서 수천 가지 질문이 떠오르며 목이 메어왔어요. 재호 씨, 은숙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재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은숙을 바라봤죠. 하지만 그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곧 차갑게 굳어졌어요. 재호의 표정은 은숙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정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눈빛은 오래된 부채처럼 굳어 있었죠. 재호 씨, 정말 당신이에요? 은숙은 간절하게 물었어요. 재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잠시 돌렸고 이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맺혀 있었어요. 재호는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은 채 그저 은숙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어요. 날 잊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은숙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재회의 순간이었지만 이런 모습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죠.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은숙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재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호는 시선을 피하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난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 말에 은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재호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재호는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은숙은 그의 손목을 붙잡았지만 재호는 단호히 손을 뿌리쳤어요. 은숙 씨, 부탁이에요. 제발 날 잊어주세요. 재호의 목소리엔 단호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은숙을 뒤로 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은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진 듯 주저앉으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왜 그래야 하죠? 은숙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는 그의 걸음 속도를 늦추지 못했어요. 재호는 결국 멈춰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은숙을 바라봤죠. 그의 얼굴엔 지친 표정과 무거운 고민이 드러나 있었어요.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떠난 건 내 잘못이에요. 재호는 입을 떼었어요. 하지만 내가 떠난 게 당신을 위한 거였어요. 은숙은 그의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떠난 게 날 위한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재호는 은숙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놓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15년 전, 나는 당신과의 삶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도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빚더미 같은 현실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무력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당신에게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숙은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래서 당신을 떠난 거예요? 그냥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맞아요. 도망친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당신까지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후로 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한 발자국씩 다시 올라가며 당신에게 돌아갈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았죠? 은숙은 재호의 말을 끊으며 물었어요. 내가 떠난 뒤로 당신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다시 나타나면 당신의 삶을 망칠 것 같았어요. 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은숙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럼 난 15년 동안 뭐였죠? 당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나는 도대체 뭐였던 거예요? 은숙의 물음에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은숙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은숙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의 고백은 은숙에게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었죠. 하지만 그 진실은 그녀가 견뎌온 모든 시간을 더 아프게 만들 뿐이었어요. 은숙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재호를 바라봤어요. 눈앞에 그는 너무 가까이 있지만 동시에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15년의 시간이 그와 그녀 사이에 높고 단단한 벽을 쌓아 올린 것 같았죠. 그 벽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은숙은 결국 손을 뻗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재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마음에 돌처럼 내려앉았어요. 날 잊어주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에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했지만 은숙은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었어요. 그 진심이 그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은숙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더는 그의 삶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재호는 한동안 은숙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은숙도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어요. 한편으론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도 느껴졌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은숙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엔 희미한 희망이 스며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은숙은 재호를 다시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말과 떠난 이유를 마음속에 묻어두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서랍 속 그의 사진을 정리하며 은숙은 속삭였어요. 재호 씨. 이제 내가 살아갈게. 당신도 편히 쉬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재호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묶어두지 않았어요. 은숙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떠나간 재호가 남긴 상처를 품은 채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워가고 있었어요. 은숙은 그날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정리하고 점심에는 이웃과 함께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오랜 시간 재호를 기다리던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의 은숙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삶은 여전히 조용하고 소박했지만 그녀는 그런 일상이 더없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그녀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은숙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낡은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녀는 그 소리에 맞춰 작은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박은숙님 되시죠? 낯선 목소리에 은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박은숙인데요. 누구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법률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했어요. 고객님께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상속받으실 금액이 있어 연락드린 겁니다. 그 말에 은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상속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숙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돈이나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사람도 없었고 자신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을 리도 없다고 생각했죠. 저희에게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고인이 되신 박재호님께서 고객님께 30억 원의 상속금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은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재호요? 그게 정말인가요? 은숙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손은 전화를 쥔 채로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쉴 새 없이 뛰기 시작했죠. 전화를 건 사람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예. 박재호님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고객님께 상속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방문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재호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은숙은 겨우 물어봤어요. 네. 몇 주 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박은숙님께 연락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은숙에게는 그 모든 말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은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재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남긴 유산.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은숙은 갑작스러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재호가 떠난 이유도 그의 마지막 생각도 이제는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죠. 재호 씨, 은숙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물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가 남긴 30억 원의 상속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고 그가 떠난 뒤에도 전하지 못한 진심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았어요. 며칠 후 은숙은 대문 앞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모를 낡은 봉투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은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직감적으로 이 편지가 재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 속 첫 줄을 읽자마자 은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은숙, 미안하오. 당신에게 끝내 해줄 수 없었던 말들이 이렇게 뒤늦게 전해지니 가슴이 아프오. 그 한 줄만으로도 은숙은 재호가 자신의 마지막 마음을 담아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쥔 손을 꽉 움켜쥐며 흐느끼기 시작했죠. 편지는 과거와 재호의 마지막 진심에 대해 적혀 있었어요. 그가 떠났던 이유와 감당해야 했던 비밀이 드러날수록 은숙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내 인생의 전부였소. 하지만 내가 떠나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되면 당신이 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재호의 글씨체는 또렷했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느껴졌어요. 15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재호는 왜 떠나야 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당시 은숙에게 너무 많은 빚과 무거운 짐을 남기고 있었다고 했죠. 사채업자들의 위협 속에서 재호는 자신이 은숙과 함께 있는 한 그녀도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소. 내가 떠나는 게 당신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소. 은숙은 그의 글을 읽으며 그동안 느꼈던 분노와 상실감이 더 큰 슬픔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죠. 그렇게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때의 재호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을 거라는 걸 은숙도 알 수 있었어요. 편지 말미에는 재호의 마지막 진심이 적혀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었지만 죄책감이 나를 막았소. 당신을 힘들게 만든 내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소. 그러니 이 상속이 당신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내 선물이라 생각해 주길 바라오. 마지막 문장에서는 재호가 얼마나 고뇌했는지가 절절히 느껴졌어요. 편지를 읽고 난 후 은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편지를 쥔 손은 풀리지 않았고 그녀의 눈물은 쉬이 멈추지 않았죠. 그동안 재호를 원망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는 그의 선택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재호 씨, 왜 이렇게 늦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재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 슬픔은 더 깊었어요. 편지 속에서 밝혀진 진실은 은숙에게 충격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줬어요. 15년 전 재호는 이미 거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은숙에게 말하지 못한 채 그는 매달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죠. 그러나 빚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고 사채업자들의 위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들은 은숙과 재호의 집까지 찾아와 위협했고 재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는 길을 택했어요.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난 떠날 수밖에 없었어. 재호는 그 당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이 그것뿐이었다고 적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은숙 곁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그녀의 삶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나는 당신을 떠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되었어. 떠난 후 재호는 자신을 완전히 감춰야 했어요. 도망치는 동안 그는 이름을 바꾸고 먼 지역으로 이주하며 새 삶을 시작했죠. 처음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마음속에 은숙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더욱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은숙을 위해 자신을 지우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한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월급으로 하루를 버텼지만 그는 자신을 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죠. 그는 점차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큰 회사로 옮겼고 사업 기회를 잡아 재산을 불려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당신에게 편안한 삶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성공을 이루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죄책감이 그를 붙잡았어요. 은숙에게 돌아간다면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또한 은숙이 그동안 견뎌온 고통을 자신이 덜어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에 자신이 없었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 그게 내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 이유였어. 재호는 결국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은숙에게 모든 것을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그가 편지와 함께 남긴 상속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끝내 전하지 못한 진심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죠. 은숙은 편지를 읽으며 그가 떠난 이후에도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를 깨달았어요. 재호 씨,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그녀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를 지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죠. 그는 끝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은숙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는 편히 쉬어요. 재호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혼자 살아내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는 한순간도 은숙을 잊지 못했지만 그럴수록 그녀를 떠올리는 일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은숙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가슴을 죄어왔죠.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은숙이 자신을 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그녀가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죠. 15년 뒤 은숙을 다시 본 그날. 재호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은숙의 눈을 보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를 떠난 이유가 다시 그의 마음을 짓눌렀죠.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다시 상처를 줄 뿐이겠지. 재호는 자신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꼈어요. 은숙의 곁에 돌아가 사랑을 나누기에는 그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죠. 삶의 무게와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지난 시간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내가 그녀의 인생에 다시 들어간다면 그녀는 더 고통스러울 거야. 재호는 자신을 이렇게 다독이며 은숙을 멀리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재호가 은숙에게 날 잊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어요. 그 말은 은숙을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기도 했죠. 그는 더 이상 은숙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녀가 자신을 다시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는 은숙이 자신을 기다렸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그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을지도 알고 있었죠. 당신이 고통스럽게 날 기다렸을 걸 알면서도 난 당신을 행복하게 할 자신이 없었어. 재호의 마지막 고백은 은숙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가 그녀를 떠나야 했던 이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그 진실은 은숙의 가슴에 커다란 빈자리를 남겼죠. 은숙은 그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가 자신에게 남긴 상처와 시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고백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재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함께하는 방식이 아니었죠. 재호가 떠난 뒤 은숙은 그의 유산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재호가 끝내 직접 전하지 못한 그의 마지막 사랑이었죠. 그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자신이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의 무게와 진심이 담긴 마음이었어요. 30억이라는 큰 금액을 손에 쥐고도 은숙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재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죠. 그의 마지막 편지와 유산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끝내 그녀를 보살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속죄였다는 것을 은숙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재호가 남긴 사랑의 형태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은숙은 재호의 유산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한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결심했어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의 사랑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했죠. 그녀는 지역의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의 유산을 썼어요. 재호 씨. 당신이 주고 싶었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게요.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숙은 여전히 재호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더 이상 그녀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재호와의 추억은 은숙의 가슴 속에 따뜻한 빛으로 자리 잡았고 그녀는 그 빛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어요. 왜 당신은 끝내 혼자였어요? 은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날 이후 은숙은 재호를 그리워하되 그의 빈자리를 탓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재호 씨. 당신이 남긴 모든 걸 품고 살아갈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눠줄게요.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은숙은 재호를 잊지 않았어요. 그는 떠났지만 은숙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죠. 재호가 남긴 사랑과 추억은 그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그녀는 그의 마지막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을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재호 씨.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어요. 하늘 위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그의 미소처럼 느껴졌고 은숙은 눈을 감으며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숙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재호가 남긴 편지와 유산은 그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힘이 되었죠.
그녀는 매일 새벽 텃밭에서 자라는 작물을 보며 조용히 웃곤 했어요. 이 아이들도 나처럼 조금씩 자라겠지. 은숙의 마음속엔 이제 슬픔 대신 따뜻한 추억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재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를 지탱해주는 뿌리 같은 존재였죠. 때로는 그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눈물엔 원망이 아닌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재호 씨가 떠나면서도 날 생각해 준 게 느껴져. 그 마음을 잊지 않을게. 은숙은 재호의 유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었어요. 지역의 어린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었죠.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세상 속에서 재호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어요. 재호 씨가 준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어. 재호 씨가 남긴 흔적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어. 어느 날 은숙은 재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사진 속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고마워요. 나에게 줬던 그 모든 사랑과 기억들. 난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사진을 쓸어보며 속삭였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은숙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재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잘 살아갈게요. 당신의 사랑을 품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날 이후 은숙의 삶은 더없이 평화로웠어요. 재호와 함께한 과거는 그녀의 가슴 속에 따뜻한 빛으로 남아 있었고 그 빛은 은숙이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죠. 그녀는 재호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은숙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녀는 이제 재호의 빈자리를 품은 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를 떠올리곤 했죠. 재호 씨. 당신의 사랑 덕분에 나도 살아갈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고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